안녕하십니까, 이윤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주입니다. 오늘이 6월 23일, 이제 이틀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 전쟁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네. 전쟁으로 황폐화된 땅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음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듯이 6.25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불리우는 이 IMF 사태를 잘 극복해서 또 한 번 기적을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IMF 경제체제 이후 저희 MBC는 실업 극복 국민운동과 함께 이 실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6월 23일 바로 오늘이 실업 극복 국민운동이 출범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업극복 국민운동 MBC 실업의 고통 함께 나눕시다는 오늘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문화방송이 실업극복 국민운동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펼쳐왔던 다양한 활동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재조명해보고요. 네. 또 실업의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분들의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일 보람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때예요? 바로 실업의 고통 속에 계시다가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네. 얘기하는 분들 뵐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실직자 여러분들이 그분들 보시면서 기운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성공 방법도 터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해 실시했던 실업 극복 체험 수기 주인공들은 아마 많은 실직자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정말 실업 극복 체험 수기 그 방송을 보면서 고생한 얘기 들을 때는 같이 울고요. 또 네. 성공한 얘기 들을 때는 같이 활짝 웃지 않았습니까? 벌써 1년 전이에요. 글쎄 말입니다. 근데 그 방송 후에 1년 동안 그분들의 모습이 궁금하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뒷얘기 취재하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리포터 하도성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예. 실업 극복 체험 수기 주인공들 아직도 저희는 생생하거든요. 네. 그중에서 어떤 분을 취재하셨어요? 예. 실업극복 체험 수기에서 우수상을 받으셨던 원치승 씨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행사의 부도로 실직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기억납니다. 기억나죠? 네. 특히 그분 같은 경우는 회사가 부도가 나자 전 편지로 네. 모두 고객들에게 죄송합니다. 다 이렇게 보내고. 편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는군요. 예, 주변의 도움으로 작은 여행사를 차리셨는데요. 네. 1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이 궁금하시다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원치승 씨 한번 만나보시죠. 작년 11월 내가 해외여행 가이드 100회를 마치고 돌아온 직후였다. 지난 5년 세월이 무너져 내렸다. 부도였다. 당시 회사가 부도 났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처음에는 좀 멍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만 가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뇌리를 많이 스쳤죠. 전화가 이제 앞으로 막 그러나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여권은 동료와 후배들을 격려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무작정 컴퓨터 앞에 앉았다. 지난 5년간의 고객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데 대한 사죄의 글이었다. 며칠 후 뜻밖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편지를 받은 고객이었다. 그날 이후 목소리로 또 편지로 애정을 담아 내 편지에 답해주신 분들이 300분이 넘었다. 쓰레기통에 버리지나 말아주길 바랬는데 날 기억해주는 분들이 있구나. 날 믿어주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 난 젊다. 하지만 숱한 시련과 고통들이 또 내 앞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넘어설 것이다. 나에게는 날 믿고 묵묵히 응원해주는 소중한 고객들이 있기에. 절망을 딛고 희망으로 다시 일어선 원치승 씨. 그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난 지금 과연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무실이 2개가 됐나 봐요. 문이 이쪽에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는데 열려있는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라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와, 안녕하세요. 예. 아니, 사무실 훨씬 넓어진 거 보이시죠, 여러분? 책상 수도 훨씬 많아졌고요. 머릿수도 그때보다는 늘었는데 빈 책상이 많은 관계로 그리고 다 이렇게 낯선 얼굴들이 계세요. 그때와는 좀 다른데, 그런데 주인공인 사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당연히 사장님실에 계시죠. 네? 아니, 그 사이에 그러면 사장실도 생겼단 말입니까? 사장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장실이 생겼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얼마나 바빠지셨는지 고객의 전화가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원치승 사장님! 이제 이렇게 바빠지셔서 저를 만나주질 않으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아니, 와서 보니까 정말 그때하고는 판이하게 다른데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나 봐요. 저희가 이제 인터넷도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음 편지라고 손님들한테 매달 보내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담아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인원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했고, 그래서 지금 저까지 해서 11명입니다. 예. 지난해엔 8평짜리 작은 사무실로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무려 28평으로 엄청난 확장, 또 사장님을 포함한 직원들의 출석 번호가 4번으로 끝이었는데 지금은 11명의 직원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연간 매출은 1,000만 원 단위에서 억 단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여행 가이드로 일하면서 함께 여행했던 1,000여 명의 고객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담아 마지막 편지를 보냈던 원치승 씨. 고객들은 힘내라고 위로의 답장을 보내왔는데요. 바로 그 편지가 원치승 씨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1225통의 편지였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편지가 발전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정기 간행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3,200여 명의 회원들께 일일이 이 원치승 사장님의 발전 모습 또 회원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보내고 계시는데요. 이 마음 편지는 동시에 원치승 사장님의 마케팅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는 요즘 새로운 성공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데요. 우리나라 관광업의 미래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으로 한국국제관광전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원치승 씨는 바로 이 자리에서 고객의 소개로 만난 일본의 모 호텔 체인점에 총 보지배인과 관광 계약을 체결하는 큰 수확을 거뒀습니다. 나가는 것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영국에 살고 있는 일본 교민이 일본으로 가기 전에 한국에 잠시 들러서 한국의 문화를 관광하고 또 쇼핑도 하는 상품 계약에도 성공했습니다. 계약 조건은요, 다름 아닌 신용이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성공 비결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계신 분부터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장님은요, 일단 마음이 넓으시고요. 네. 일단 또 한 가지 특징은 인내의 대가라고 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 총각이기 때문에 애인이 없기 때문에 항상 사무실에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전체가 가족적인 분위기를 해가지고, 그거가 저희 성공하는데 큰 비결인 것 같아요. 사장님 포기가 없으세요. 무조건 다 최선을 다해서 될 때까지 하는 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365일 열려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는 모토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성실하게 꾸준히 끝까지 그걸 끝까지 지켜나가고요. 지금은 저희가 해외여행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일반 여행, 외국인 유치하는 사업으로 끌어들일 겁니다. 최대 목표입니다. 성공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화이팅! 화이팅! 너 잘해줘. 화이팅! 화이팅! 해야지. 처음부터 성실하게 꾸준히 끝까지 모든 일에 인정을 베풀어두면 닥쳐오는 장래에 좋은 얼굴로 보게 된다. 원치승 씨 그가 실천하는 인생 철학입니다. 실업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선 원치승 씨. 그의 1년 후 모습이 궁금해집니다. 네, 직원들이 평안, 인내를 갖고 최선을 다하는 사나이 화면 속의 주인공 네. 원치승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진수가 호언해지셨어요. 네. 보내주셔서 좀 마이크 가까이 말씀해 주세요. 직원들이 많이 도움을 줘서 네. 또 손님들이 그야말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네. 지금 제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큰 축하를 드립니다. 뭐 사무실도 넓히고요. 또 직원들도 많아지고. 네. 조금 전에 보니까 성실하게 꾸준하게 밀고 나간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원치승 씨만의 그 독특한 경영 비결이랄까 비책이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항상 일기장 1월 1일 첫 번에 이제 쓰는 그 글이 네. 처음부터 성실하게 꾸준히 끝까지라는 걸 항상 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하나의 시금석이 돼가지고 제 개인적으로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정확하게 정면을 보고 나가면 길은 항상 열린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네. 지금 워낙 관광업에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관광업에 뛰어들면서 관광업에 대한 비전을 확실히 가졌기 때문에 지금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실직이 되고 하는 그런 문제는 그런 큰 비전에 있어서의
작은 세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그 길을 통해서 꾸준히 닦아왔던 그거를 이제 펼치면서 지금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 네. 아직은 제가 사실 무슨 성공이나 어떤 그 재기는 아직은 그 단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과정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제대로 어떤 궤도에 올랐을 때 그때 사실은 찾아뵙고 인사드리려고 여기 다시 오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네. 취재를 하신다고 그래서 방송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도송 씨가 직접 네. 사무실에 가서 일하는 모습 보셨잖아요. 네. 어떠시던가요? 아우, 저는요, 촬영하는데 애먹었습니다. 전화가 끊이질 않아요. 네. 정말 번창하고 계시다더니 그 말이 맞구나 이랬을 정도로 저희가 기다렸다가 잠시 찍고 이랬을 정도로 네. 사원 모두가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에서도 느낄 수 있었지만 그 처음의 마음 자세, 그때 천여 통의 편지를 모든 고객에게 보냈었던 그 처음의 마음 자세를 정말 잃지 않고 지금도 직접 작은 영업까지 다 손수 감당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에서 이제 더 발전하실 거라는 예상도 할 수 있었어요. 네. 네. 자, 원치승 사장님. 감회가 새롭네요. 실직자에서 이제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이제 가지고 계신데, 지난해 방송 이후 주위에서 그 보는 시각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제가 하나의 그 작은 단위로 있다가 네. 단위의 어떤 그 소속된 자로 있다가 이제는 이끄는 자로의 역할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좀 주위에서 이제 많은 좀 책임 있는 분들이 도움을 많이 좀 주시기 시작했고요. 아까 여기 방송에서 잠깐 나왔지만 그 영국에 사는 그 일본 교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교민들이 본국으로 들어가는 상품 중에 잠깐 한국에 멈췄다가 여기서 스톱오버 상품이라고 하는데 그 큰 계약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굵직한 큰 여행사들이 많은데 그런 여행사들보다 이 볼륨보다 소위 말해서 네. 신용 네, 크레더빌리티 신뢰도하고. 예, 네. 어디가 가장 믿을 만한 여행사인가 그거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방송에 나온 것도 굉장히 컸고요. 그때 MBC 제가 지금 큰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준 무대가 유럽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했던 그 분들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한국에 왔었어요. 그래서 또 그 한 4분 사장단, 부사장단을 제가 또 제 이제 전공이 또 에스코트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에스코트를 해드렸죠. 네. 그래서 바로 계약까지 성사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과 신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거기서 또 네. 느꼈습니다. 참 잘 되셨어요. 아직 원치승 씨는 뭐 성공이라고 얘기하기 이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오시기까지의 전략을 우리 하도송 씨가 정리해봤죠? 예, 자, 네. 원치승 씨의 재기 성공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성공 전략을 정리해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1번, 꿈을 잃지 말라. 자, 실직을 당하시면서도 나는 여행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정말 크게 성공하겠다라는 꿈을 잃지 않아서 오늘의 성공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네. 그리고 사람이 재산이다. 작은 인연도요, 정말 그냥 넘기지 않고 모든 걸 또 영업으로 다 연결을 시키고 또 소중하게 간직하십니다. 저한테까지도 신혼여행 갈 때 꼭 저를 찾아달라고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네. 예. 자, 그리고 3번, 눈높이를 낮춰라. 내가 사장인데 라는 마음가짐을 아직도 절대 가지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입장으로 사원들하고도 똑같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원치승 씨 재기 성공 전략이라고 소개해 주신 3가지. 네. 우리가 하지 못할 게 한 가지도 없어요. 맞아요. 글쎄 말입니다. 누구나 다 가능한 일입니다. 자, 원치승 씨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바로 저 내용을 그대로 살려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뚝심 있게 제가 가졌던 그 비전을, 즉, 다시 말해서 이제 관광과 여행업이라는 데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비전을 끝까지 잘 살려서 결국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가족이라는 단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족의 단위를, 좀 이렇게 살면서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행 부분을 제가 잘 맡아서 디자인을 하고, 아직은 자본금이 1억이라서 그런데 이제 3억 5천 증자가 되면 일반 여행업으로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오르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제가 그동안 꼭 꾸준히 7년 동안 다녔던 유럽 지역에서의 그 관광객들을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극동아시아로 끌어들이는 그런 프로젝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그냥 꿈이 착착착착 다 준비되어 있군요. 근데 원치승 씨는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데, 네. 근데 아쉽게도 아직도 이 실업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 그분들께 좀 격려의 말씀, 경험자로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실업이라는 하나의 그 상황은
또 다른 기회의 창출입니다. 네. 예, 지금 어떻게 보면 큰 덩어리인 어떤 그런 회사들에서 작은 단위로 이렇게 갈라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큰 회사에 소속돼 있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서 작은 단위를 이끄는 하나의 소사장님들이 되시면 결국 그분들이 다시금 또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작은 단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튼튼하게 버티는 그런 나라가 정말 튼튼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힘들었을 때 후배가 저한테 보내준 글이 하나 있는데, 짧으니까 잠깐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하늘에서 사람에게란 그런 글이고요. 하늘에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실 때는 먼저 심신을 힘들게 하시고 마음을 심상케 하신 후 일을 쉽게 풀지 못하게 하신 후 그 일을 스스로 푼 후에야 천업을 내려주신다. 그런 글을 딱 주시더라고요. 작은 소사장님이 되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 실직된 분들이 다 그분의 주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정면을 보고 한번 질주하시면 길은 분명히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앞으로 원치승 씨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도성 씨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실업 극복 국민운동 1주년을 맞이해서요. 10시에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는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 기념식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지은 아나운서가 나가 있습니다.